우리나라 상속세율 너무 높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셔서 50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는데 이 자산이 2대를 걸쳐 내 아이에게 상속됐을 때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만약 50억 원이 상속된다면 상속세율 50% 적용해 세금만 15억 원이 넘게 나옵니다. 끝이 아니죠. 내 아이에게 상속될 때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2대를 걸치면 그 돈이 정말 반토막이 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요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이 참 많으신데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돈이 되는 내용들만 알차게 모았으니까요.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최영석. 진짜로 상속세 걱정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진짜로. 네, 오늘은 제가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하면서 상속세 조사를 실제로 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세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혹시나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편법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겠죠? 그럼요. 다 합법이고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상속인께서 20억 원의 부동산만 가지고 계셨고요.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요. 당연히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 보니 병원비 및 간병비, 생활비 등이 많이 쓰였겠죠. 그런데 피상속인은 20억 원의 부동산만 가지고 계셨었고 고령의 소득이 없다 보니 부동산 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모두 부담하셨었습니다.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 보니 실제 3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았고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20억 원의 부동산은 있는데 피상속인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 비용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요. 어디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범위를 설정하기도 정말 애매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도 투병 생활을 하셨을 때 삼촌들이 수술비, 뭐 입원비 이런 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입증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상속세 신고 때 채무로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특히 10년 내 사전증여 등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자녀 채무 신고로 인해서 상속조사가 될까봐 상속 채무로 넣지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부동산 20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5억 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15억 원의 40%의 세율을 적용해서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서 병원비, 간병비를 쓰신 건데 괜히 이게 긁어부스럼 될까봐 비용 인정을 먼저 포기해버리시면 이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세무사님께서 이거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문 PD 말대로 이런 사정이 있는 가정들 정말 많고요. 실제로 실무에서 특수관계인 채무, 즉 자녀의 채무죠. 상속세 신고 시 넣는 경우 좀 더 강도 있게 상속세 신고서를 체크하게 되고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채무는 가공의 채무를 만들기도 쉽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병원비 및 간병비, 생활비 등을 상속인이 직접 지급하지 마시고요. 카드 결제도 상속인 명의의 카드로 하지 마세요. 우선 투입될 비용들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셔서 그 돈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각종 비용들을 지급하시고 피상속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도 결제하세요.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 계좌에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돈들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향후 상속이 개시가 되면 이 금액을 뽑아서 상속세 신고 시 첨부해서 비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계좌에 이체 내역이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채무를 쉽게 부인할 수 없고요. 실제로 이런 단순한 작업으로 채무 3억 원이 상속 금액에서 차감된다면 위의 사례에서 세율이 40% 구간이므로 1억 2천만 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간단한 방법이네요. 이건 대박인데요. 계좌이체 한 번으로 상속세를 1억 이상 아낄 수가 있는 거네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속인이 돈
도리상 피상속인의 간병비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고, 과연 이 채무를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겠냐고. 당연히 인정해 줍니다. 안 그래도 상속세 부담이 큰데 이런 것까지 규제한다면 그건 너무 놀부계산법이죠.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이 각종 비용들을 부담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상속부동산이 20억 원이 있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 잠깐만요. 정말 혹시나요? 이게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했고 국세청에서도 채무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혹시 이자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진짜 좋은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이자를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금전 차입의 경우 이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부모가 자식에게 3억 원을 줬을 때 증여이지만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차입으로 인정받으려면 3억 원에 대한 이자나 원금 상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이 3억 원을 차입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 위와 같이 오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이 병원비나 간병비가 계속 발생되는 상황에서 상속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까지 색안경을 끼고 채무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판단은 금액이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건강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연로하시면 병원 가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 간병까지 책임지고 저는 정말 효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세금으로라도 도움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좌이체하는 거 꼭 기억하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채무를 만드는 방법 말고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채무를 만드는 방법 외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은 피상속인의 예금을 현금 출금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때는 반드시 현금 출금 사용에 대한 증빙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증법에 현금 출금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고요. 1년 내에 2억 원, 2년 내에 5억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금 출금이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고요. 이때는 증빙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병비가 현금으로 나가면 영수증을, 병원비가 현금으로 나가면 진료비 계산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에 결제 방식이 현금이라고 찍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모아두세요. 실제로 상속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으시기도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걸 알지도 못하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준비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현금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고 어차피 10년치 계좌를 보잖아요. 그때 조사를 하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조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현금 출금이 많을 때 이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요. 현금 출금에 대한 증빙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사람이면 인정되기 쉬울 겁니다. 조사를 하는 사람을 야박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근거를 만들어줘야겠죠. 절세는 최영석. 자, 국민들이 상속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개정한다 했는데 결과는 제자리였고요. 이럴 때일수록 절세가 정말 중요할 텐데 세무사님이 알려주신 절세 방법, 오늘 이 절세 방법은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오늘도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국세 중에서 유일하게 상속세는 본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용했던 비용들에 대한 입증이 아주 중요한데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으니 상속인들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합법적으로 상속세 절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환으로 병원비, 간병비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기억하셨다가 효도도 하시고 절세도 하셔서 좋은 일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